이번 시간은 기능평가 2번, 문제 3번, 4번 작성하도록 할게요. 문제지 내용 보면요. 각각 내용들 어떤 형태로 출제되고 있는지, 그리고 출제 기준 이런 것들 나와 있을 텐데요. 내용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교재 뒤쪽에 있는 기출문제 따라하기나 모의고사 최신 기출문제 내용들 보면은 문제는 조금씩 달라도 같은 유형으로 계속 출제된다는 것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파일은 이전에 만들어 작업했던 것 있죠? 그대로 불러와 주세요. 아니면 빈 문서 만든 다음에 편집 용지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번호 지정해서 3페이지로 만들어 놓고요. 이쪽에서 3번에 해당하는 이 번호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그럼 이제 3번 내용 작성할 건데요. 기능평가 2에서는 기능평가 1처럼 총 150점인데요. 3번에는 40점이 그리고 4번에는 110점 그렇게 배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에서는 40점이고 수식이 2개 작성이죠. 3번에 1번 20점, 3번에 2번 20점 그렇게 나중에 채점하게 되겠죠. 그러면 먼저 번호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답안을 제대로 작성했더라도 번호 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먼저 괄호 1번 이렇게 입력하고 한 칸 띄워놓기 하세요. 앞쪽에 3번의 문제라고 해서 이렇게 한두 칸 더 들어가 있게 작성해도 돼요. 그럼 이제 1번 이 번호 뒤에서 커서 놓고요. 입력으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수식 써있죠. 위에 루트 X 써있는 이 도구를 클릭하세요. 수식 편집기가 나타났죠. 그러면 위쪽에 여기 상자 안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을 거예요.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글자는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첫 번째 문제 수식에서 대문자 K를 먼저 입력하면 되죠. 이렇게 입력을 하세요. 그 다음에 아래 첨자로 F가 보이고 있죠. 그거는 여기에서 직접 입력할 수 없죠. 그거는 그냥은 입력할 수 없죠. 그래서 위에 첨자가 있습니다. A1 써있는 것 이거 클릭한 다음에 아래 첨자죠. 오른쪽에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이 세 번째 것 클릭, 그 다음에 이 상자 안에 소문자 F 입력하세요. 그럼 수식이 이렇게 보이고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입니다. 저희는 위쪽에 보이는 내용만 보면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글자 크기처럼 커서도 작게 되어 있죠. 현재 이 상태는 첨자 입력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요.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커서가 커졌죠. 그러면 이제 또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글자 그대로 입력하세요. 여는 괄호 1 더하기 소문자 R 닫는 괄호까지 이렇게 입력하고요. 이제 위첨자죠 이번엔. 그럼 다시 첨자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첨자 나타나도록 첫 번째 것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소문자 N 입력하세요. 그러면 다시 또 첨자 빠져나가야 되죠.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서 커서 커지면 이퀄 입력을 하세요. 그 다음엔 분수죠. 분수는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쭉 가면 각각 이름 나타나요. 세 번째 있습니다. 분수를 클릭하세요. 그래서 분자 여기 상자 깜빡이니까 분자부터 입력할게요. 소문자 A 여는 괄호 하고요. 이제 루트 X 그거는 여기 네 번째 있습니다. 근호 선택을 해주세요. 앞쪽에 이 작은 상자 입력할 게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비워두면 돼요. 그러면 근호 안쪽에 1 더하기 소문자 R 그 다음에 근호를 빠져나가야 되죠. 그래서 다시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누르세요. 커서가 확실히 빠져나간 게 보이고 있죠. 빼기 B 닫는 괄호까지 입력. 그 다음에 아래쪽에 분모 선택 소문자 R 입력하세요.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수식 완성되었죠. 아래쪽에도 이렇게 내용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채점 프로그램에서 수식을 동일하게 작성했는지 확인할 때 보는 거예요. 저희는 이걸로 수작업 채점할 때도 이걸로 확인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실제로 답안지에 넣도록 할게요. 수식 편집기에 여기 빠져나가는 거 있습니다. 넣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수식 잘못 작성한 게 있다면 이 수식을 아무 곳이나 더블 클릭, 다시 수식 편집기 들어가서 이렇게 클릭해 들어가 내용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동 채점 프로그램으로 채점했을 때 채점 프로그램은 아래쪽에 이걸로 채점한다고 했죠. 그래서 띄어쓰기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다르게 되어 있는 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두 칸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 위에는 변화가 없지만 아래쪽에는 분명히 다른 걸로 인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동 채점 프로그램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감점이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보는 수식 있죠? 이 내용에서 틀린 게 전혀 없다, 다른 게 전혀 없다면 감점되지 않는다. 수작업 지점에서 감점에서 제외시킨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1번은 끝이 났고요. 1번과 2번 빈줄 떨어진 것처럼 여기도 몇 칸 띄어쓰기 해줘야 되죠. 스페이스바로 몇 칸 띄우거나 탭키 몇 번 눌러서 이렇게 띄워 놓으세요. 옆에 공간만 충분하게 2번 입력할 수 있게 그렇게 공간만 있으면 돼요. 이제 여는 괄호 2번 닫는 괄호 해주고 또 한 칸 띄어쓰기 해주세요. 이제 또 2번 문제 작성하기 위해서 입력의 수식의 위에 루트 X 이 도구 아이콘 클릭하세요. 제가 정답 파일 잠깐 열었어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죠? 브록에 있는 파일. 이 파일을 열어서 보면요. 여기 여는 괄호 A, B, C 닫는 괄호 이거 그냥 여러분이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글자로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을 보면은 P 매트릭스에서 A, B, C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그냥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는 A, B, C 이렇게 한 칸씩 띄어서 한 거하고 다르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통 키보드로만 이렇게 입력하면 앞쪽에 있는 것과 다르게 아래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냥 입력하는 글자가 아니고요. 위에서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재 설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작성할 건데요. 수식 편집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 도구들 보면요. 행렬이 있습니다. 여기 선택, 그 다음에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괄호 찾아보면 이 내용이죠. 3개 입력할 수 있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런데 첫 줄만 필요하고 아래 두 번째, 세 번째 줄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시 목록 열어주세요. 행렬에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요. 행 삭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위아래 두 개 보이고 가운데는 연한색으로 보이고 있죠. 이걸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사라지죠. 다시 한번 행렬 열어서 다시 한번 클릭. 그럼 이렇게 하나만 나타나요. 바깥쪽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하면 안 되고 안쪽에 이렇게 선택. 이 행렬 안에서 커서가 깜빡일 때 이 행렬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소문자 A, 그 다음 가운데 상자 클릭해 소문자 B, 마지막 상자 클릭해서 소문자 C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행렬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는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 키 이렇게 누르세요. 한 번만 누르면 되죠. 다음으로 나타난 거는 XYZ라고 써있는 또 행렬이죠. 다시 행렬 이렇게 찾아서 열고요. 다시 한번 동일한 행렬 이 도구를 클릭하세요. 이번엔 행 삭제가 아니고요. 이번엔 열, 이 뒤에 두 개 열을 삭제해야 되죠. 그래서 다시 이 행렬 연 다음에 바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있죠? 이거 클릭 한번, 다시 한번 열어서 또 한번 클릭. 그러면 XYZ만 입력할 수 있는 상자 나타났죠. 이제 소문자 X, 아래쪽 상자 클릭해 소문자 Y, 마지막 상자 클릭해 소문자 Z, 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 키 눌러서 괄호 밖으로 빠져나오세요. 커서가 매우 커졌죠. 이 콜은 키보드로 직접 입력하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건 행렬이 아니에요. 여기는 A 한 칸 띄우고 B 한 칸 띄우고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나오는 거는 더하기 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수식 입력하면 돼요. 여는 괄호에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그 다음 닫는 괄호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넣기 눌러 빠져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검토는 먼저 문서 끝까지 작성 완료한 후에 나중에 검토해주면 됩니다. 현재는 각각 기능별로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한글 프로그램이 한글 2022가 아닌 경우에 글꼴 모양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정확하게 출력과 동일한 수식 작성했는지 그것만 확인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답안 3번과 4번 사이 한 줄 이상 빈줄 있죠? 이제 4번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아래는 또 이 페이지에 공백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 4번 아래에만 작성하면 되는데요. 화면을 조금 작게 보는 게 편할 거예요. 도형을 전체 제일 큰 도형 만들면요. 한 화면에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기 메뉴 기억하죠? 여기에서 폭맞춤 말고요. 쪽맞춤이나 100% 또는 조금만 작게 한다면 축소 이걸 눌러서 이렇게 작게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화면 오른쪽 아래에 이 슬라이드 바 있죠? 이걸로 작게 이렇게 화면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컨트롤 키, 마우스 휠 버튼을 이렇게 굴려보면 화면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보기 좋은 상태,
그 정도로 적당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출력 형태의 도형들 여러 가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들 배치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작성해 주는 거예요. 시험지는 현재는 칼라로 보이고 있지만 시험지는 모두 흑백으로 시험장에서 출제된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 시험지는 뒤에 기출문제 따라하기나 모의고사, 최신 기출문제처럼 모두 흑백으로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는 색깔 어떤 색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조건에도 2번을 보면요.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지 각각 도형들에 대한 그 지시사항들을 보면요. 각각에서 색깔 지정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색깔 지정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색깔이 지시가 없다면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뒤쪽에 가려져 있는 게 제일 처음에 만드는 도형이에요. 그럼 제일 뒤에 있는 커다란 사각형 도형 만들면 되죠. 먼저 입력 도구로 가주세요. 왼쪽에 도형 삽입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있는 거는 가로 글상자예요. 글상자 만들 때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거 있죠? 직사각형. 이걸로 도형들을 만들 거예요. 그 외에 원형이나 선 이런 많은 거 있지만 시험에서는 제일 첫 번째 있는 가로 글상자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직사각형 주로 이걸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커서는 4번 아래 빈줄에 있다고 했죠. 이제 도형 만들기 위해서 세 번째 있는 직사각형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로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위치도 그냥 적당하게 맞춰 놓으면 됩니다. 이제 개체 속성 차트 만들 때 단축키 얘기했었죠. 컨트롤 NK 또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개체 속성 누르거나 단축키 P 누르거나 어느 걸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개체 속성 이 대화 상자에서 제일 첫 번째 있는 기본 탭 먼저 가주세요. 그래서 크기 지정이 아래쪽에 지시가 되어 있네요. 먼저 크기를 너비는 125 그 다음에 높이는 140을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크기 고정 이걸 체크하면 여기서 크기 절대 바꿀 수 없게 여기서도 바꿀 수 없게 그렇게 설정되는데요. 크기 고정에 대한 지시는 따로 없으니까 체크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치가 여러가지 설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문제 4번에서 그리기 도구 작업에서는 항상 본문과의 배치는 이 세 번째에 있는 글 앞으로 이걸로 선택을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도형, 글상자, 그림, 글맵시 이걸 만드는데 모두 다 글 앞으로로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지정하는 가로 세로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다음 조건 보면 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색상에 대한 것 따로 지정이 없으니까 아무 색깔이나 지정해야 되죠. 그래서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에선 색, 면색 되어 있는데요. 도형은 보통 흰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향이죠. 이게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는 색깔, 서로 다른 색깔, 색 없음을 제외한 색깔 흰색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가 흰색이고 여기도 흰색이면 도형이 보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흰색이 아닌 아무 색이나 하나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정답 파일 열어서 보면서 같은 색 지정해도 되고요. 같은 색 아닌 다른 색을 지정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선택, 그 다음 설정 눌러주세요. 이렇게 도형이 커졌죠? 이렇게 적당하게 그냥 본문 안쪽에만 오게 그리고 위에 글상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공간 적당하게만 해놓으세요. 이렇게 해놔도 아래쪽에 이 페이지에 공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위쪽에 있는 거 만들도록 할게요. 이거는 글상자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입력해서 글상자 선택하거나 아니면 도구 새로 만들어졌죠. 도형이 선택되어 있다면 이렇게 도형 도구 만들어졌죠. 도형 도구에서도 바로 도형 삽입할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로 글상자 먼저 선택하세요. 적당하게 또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글상자 안에 커서 깜빡이죠. 나중에 입력해도 되는데요. 저희는 이 안에 내용부터 먼저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두고요. 그리고 교재 설명 보면 글상자 만들기 전에 아래쪽에 그림과 글맵시 그 뒤에 배경되는 도형 먼저 만들었죠. 순서는 상관없고 나중에 결과물만 출력과 동일하게 모양 만들고 배치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재 순서대로 따라하는 게 조금 낫겠죠.
우선 이거 글상자 만든 건 삭제하기 그러니까요. 우선 놔두고 아래쪽에 배경되는 상자 만들도록 할게요. 다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적당하게 이렇게 드래그해 만들어 놓으세요. 다시 개체 속성, 단축키 P였죠?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 기본 탭부터 갈게요. 이번에도 크기 설정이 있죠. 너비를 110, 높이는 50 지정하고요.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그 다음에 채우기 탭, 여기에선 뒤에 있는 도형과는 다른 색깔 아무거나 지정하면 되죠. 면색에서 여기 색상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번엔 정답 파일하고 동일하게 색깔 노랑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사각형 모서리, 여기 곡률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건 선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이라서 사각형 모서리 곡률이 직각되어 있는데 문제지 출력을 보면 둥근 모양 이걸로 바뀌어야 되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제 위쪽에 글상자 만들게요. 저희는 글상자 이미 가로 글상자로 만들어 놨고요. 그 안에 글자까지 입력했어요. 이제 글자에 대한 글꼴 수정해야 되는데 블록 설정해서 글꼴 수정해도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요. 글자 입력한 다음에 이 상자 테두리 이렇게 클릭하세요. 그러면 글자를 블록 설정해 놓은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개체 속성 단축키 P 눌러주세요. 이제 기본 탭 가주세요. 이번에도 크기부터 설정하면 돼요. 너비를 120, 높이는 15를 지정하세요. 본문과의 배치는 동일하게 글 앞으로 상태. 이제 선 탭 가주세요. 여기는 이번엔 사각형 모서리 곡률을 반원 선택해야 되겠죠. 그 다음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는 색깔, 면색 파랑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표준색에 파랑이란 글자 나타나죠? 이걸 클릭하세요. 다음으로 이제 글꼴 설정, 여기서 하지 못하죠? 설정 눌러주고요. 그 다음 서식 도구 가주세요. 여기에서 글꼴 이름을 궁서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거나 마우스로 궁서 이 목록에서 찾아 클릭하세요. 그 다음 글자 크기 바꿔야 되죠? 24포인트, 여기서 직접 24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거나 아니면 목록에서 선택 또는 글자 크기 크게 작게 있습니다. 이걸로 키워줘도 돼요. 그 다음에 글자에 대한 정렬이 그냥 가운데 정렬이 아니고요. 수평, 수직, 가운데 정렬 이렇게 되어 있죠. 위아래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땐 수직 정렬, 좌우로 봤을 땐 수평 정렬이에요. 저희가 보통 하는 정렬, 그거는 여기 수평 정렬인데요. 도형은 자동으로 수직 정렬이 가운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운데 정렬만 해줘도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 글상자 정렬이라는 게 이 도형 도구에 있습니다. 글상자 정렬을 눌러보면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가운데 있는 거 있죠. 이름도 정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수평, 수직, 가운데 정렬돼요. 그래서 여기 수평 정렬은 가운데 정렬이다. 이런 식으로 자동 변경되어 나타나죠. 시험장에선 이것까지 이렇게 꼭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도형에서는 위아래 수직 정렬, 이거는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니까 수평 정렬 이것만 서식 도구에서 가운데 정렬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글자 색깔 이것도 바꿔야 되죠. 여기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이 테마 색상이 기본이나 네온은 하향이 있습니다. 오피스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여기 하향이 없어요. 여기 표준색에 하향이 있다면 선택을 해주거나 아니면 팔레트에서 이렇게 목록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 가장 편한 거는 테마 색상 기본 상태에서 그냥 여기 하향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시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완료했는데 출력을 봤을 때 이 도형을 기준으로 이 세 개 모두 다 위에 글상자와 아래 상자 이게 모두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죠. 마우스로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 자석처럼 탁 붙는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맞춰도 되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요. 도형 아무거나 선택되는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Shift 키 누르고 나머지 정렬할 도형들을 이렇게 클릭하세요. 세 개 모두 선택되었다면 도형 도구에서 맞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운데 맞춤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도형을 기준으로 가운데 정렬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아래쪽에 이 상자 왼쪽에 있는 자율주행차 써있는 것 글맵시 삽입하도록 할게요. 입력 도구에 가서 글맵시 써있습니다. 위에 가나다 이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내용에 자율주행차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글맵시 모양 열어보세요. 모양 육각형 되어 있죠. 모양으로 육각형 빠르게 찾을 수 있죠. 이름도 나타납니다. 클릭. 그 다음에 글꼴 목록 여세요.
여기는 위에 서식 도구처럼 글꼴 이름 입력해서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일 위쪽으로 이동하세요. 가나다 순서로 나타나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정되어 있는 굴림 마우스로 클릭하세요. 글자의 색은 여기서 바꾸지 못해요.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시켜 보려고 하면요, 뒤쪽에 가려져 있어요. 위치 지정이 잘못되어 있는 건데요. 개체 속성 단축키 P였죠. 바로가기 메뉴든 어느 거든 편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 기본 탭 가주세요. 먼저 크기 설정하도록 할게요. 너비를 50, 높이는 30으로 바꾸세요. 본문과의 배치, 글 앞으로로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선 탭 따로 설정할 거 없습니다.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의 면색, 면색은 글자의 색이에요. 이번에는 그럼 파랑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정되어 있는 빨강, 아래쪽에 표준색에서 빨강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 설정 눌러주세요. 글자가 앞으로 나타났죠?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고요. 위에 있는 글자하고 전체적인 거 비교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위치 맞춰 놓으세요. 이제 글맵시 오른쪽에 그림 삽입할게요. 다시 입력 도구 가고 그 다음 그림 써있는 위에 그림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파일 위치 나와 있죠?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이 아래 픽처 폴더에 있습니다. 파일의 확장명 시험장에서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동일한 그림 나타날 텐데요. 파일 이름만 정확하게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logo2.jpg를 찾아 클릭 한 번만 하세요. 그 다음에 바로 삽입하지 말고요. 아래쪽에 체크되어 있는 것 여러가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다른 거는 모두 체크 해제, 그리고 문서의 포함만 체크, 시험지 지시에도 문서의 포함, 그게 표시 꼭 되어 있죠. 이걸 하지 않으면 채점할 때 이 그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감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의 포함 이거는 반드시 체크, 나머지는 모두 체크 해제,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열기 눌러주세요. 역시 그림이 뒤쪽에 나타났죠. 다시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그 다음 기본 탭에서 또 크기 설정부터 할게요. 너비를 40, 높이는 30 지정하세요. 본문과의 배치, 이번에도 글 앞으로로 선택. 그 다음에 그림 효과 지정이 있죠. 그림 탭 가주세요. 문서의 포함, 실수로 그림 삽입할 때 하지 않았다면 이게 체크 해제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체크하세요. 이제 아래쪽에 그림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정되어 있는 회색조 선택, 그 다음 설정 누르세요. 이렇게 설정한 후에 만약에 회색조 설정 하지 않은 거 까먹었다 하면 개체 속성 다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위에 도구, 그림에서 색조 조정 이거 열어보면 회색조 여기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다른 게 지정될 수도 있겠죠. 여기 회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 찾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또 마우스로 쭉 클릭해서 이제 그림을 클릭해서 쭉 드래그 이동시켜 놓으세요.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책갈피에는 하이퍼링크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링크 메뉴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잠깐 들어가 볼게요. 하이퍼링크 이 메뉴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한글 문서 이렇게 열고요. 현재 문서에서 책갈피 이름, 저희가 지정해야 될 책갈피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시 취소할게요. 그림에 책갈피 지정하기 위해서는 제목에 책갈피를 미리 지정을 해놔야 합니다. 정답 파일 잠깐 다시 열었는데요.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해볼게요. 하이퍼링크 열기라는 게 있죠. 이 메뉴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커서가 3페이지 문서 작성 능력 평가의 제목 앞쪽에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데요. 보기 메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판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체크해 보세요. 책갈피라는 게 여기 보이고 있죠. 이 책갈피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책갈피라고 써있는 이 주판부, 이 앞쪽 괄호 쪽에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책갈피 이름, 자율주행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항상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영상 강의부터 저희가 작성하고 있는 문서 여기에서는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하이퍼링크 열기가 없어요.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강의를 파트 1의 첫 번째 강의부터 따라하고 있다면 페이지 나누기 할 때 그때 3페이지 여기 첫 번째 칸 여기에서 책갈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한 것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이퍼링크 이걸 위해서 책갈피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 파일하고 동일하게 제목 앞에다가 책갈피 이름
자율주행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서 작성 능력 평가 3페이지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 여기에 커서를 두고요.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제목과 책갈피 이름은 실제 시험에서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 거기에 나와 있겠죠. 지금 여기에서는 교재에서 섹션 5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제목 입력을 해주세요.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이렇게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책갈피 만드는 것 블록 설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제일 첫 번째 스스로에서 제일 첫 번째 글자 스 앞에 이렇게 커서를 놓아주세요. 화면 제가 조금 크게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페이지에서 제목 앞에 커서가 이렇게 깜빡이고 있죠. 그럼 이제 여기에 책갈피 만드는 거예요. 입력에 책갈피라는 것 도구 있죠? 클릭. 그 다음 책갈피 이름 여기에다가 지정되어 있는 책갈피 이름인 자율주행 이렇게 입력하세요. 다른 거 설정할 거 없고요. 넣기 버튼 누르세요. 커서가 있는 위치에서 아무 변화가 없죠. 하지만 책갈피는 만들어졌어요. 확인해 보고 싶다면 보기에서 조판부 체크 이렇게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책갈피 이름 틀렸다면 조판부 앞쪽에 괄호 이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면 바로 책갈피 이름 바꾸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판부를 실수로 2개 작성했다 하는 경우에는 꼭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제, 지우기 해줘야 합니다. 조판부호는 필요한 경우에만 보기 때문에 지금은 메뉴를 해제해 놓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책갈피 만들었으니까 다시 이쪽 4번으로 가주세요. 화면 제가 조금 더 다시 작게 하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그림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하이퍼링크 메뉴 들어가세요. 이제 하이퍼링크 다시 한글 문서로 연결 대상 바꾸세요. 그러면 현재 문서의 책갈피 이름이 자율주행 이게 만들어진 거 보이죠? 이거 선택, 그 다음 넣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고 싶다면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열기라는 게 생겼죠? 클릭하면 책갈피가 있는 위치로 커서가 이렇게 이동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쪽에 또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선 제가 만든 거 보면요. 위에 글상자하고 아래 이거 상자 여기가 간격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 상자 아래쪽에 1, 2, 3번에 해당하는 것 만들기 너무 좁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를 바꿔 놓을게요. 각각 클릭해서 마우스로 이동시켜 놔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불편하죠. 그래서 클릭, 쉬프트 키 누르고 클릭해 3개 도형 같이 선택. 마우스로 이동시켜도 되고요. 이 좌우 수평정렬 바꾸기 싫다면 그냥 키보드에서 위쪽 화살표 있죠? 그거를 쭉 누르세요. 이렇게 몇 번 눌러서 보면 위치 이렇게 간격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1번 그리고 2번 3번 그렇게 도형들 글상자 만들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도형 하나만 선택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다시 아래쪽에 도형 만들 건데요. 그 전에 하나 더 설명할게요. 교재에서는 하이퍼링크 이걸 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 누르면 마우스 포인터가 손 모양으로 바뀐다고 했는데요. 예전 버전에선 하이퍼링크 이동할 때 손 모양으로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었는데요. 현재 한글 2022에서는 마우스 포인터 화살표 옆에 더하기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손 모양 나타나지 않는다고 잘못 작성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하이퍼링크 열기 들어가서 위치 제대로 지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1번, 2번, 3번 써 있는 것 세 줄에 해당하는 도형 만들 건데요.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어주면 돼요. 1번 써 있는 뒤쪽에 있는 도형 만들면 되죠. 다시 입력에 갈게요. 그 다음에 글상자 필요 없죠? 그냥 직사각형만 만들면 되겠죠? 글자 필요 없으니까 이걸 클릭,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 해주세요. 그 다음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조건에 타원 그리기, 직사각형 그리기 그렇게 2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선 뒤쪽에 두 번째 있는 직사각형 그리기 거기에 맞춰서 크기 설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너비 12, 높이는 8로 지정하세요.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그 다음 채우기 탭 가주세요. 여기에서는 지시가 흰색을 제외한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색 열어서 흰색이 아닌 그리고 색 없음이 아닌 아무 색이나 하나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정하고 싶은 색깔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 지정하세요. 그 다음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도형 위치는 1번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해도 되고요. 위쪽에 있는 것들
비교해서 대충 위치 맞춰 놓아도 돼요. 저는 먼저 앞쪽에 1번 써있는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타원 그리기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네 번째에 있는 타원 클릭해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 개체 속성 또 들어가세요. 이번에도 기본 탭 까주세요. 너비를 먼저 12, 높이도 12로 지정,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상태, 그 다음에 테두리 지정 없고요. 채우기 탭 까주세요. 면색을 흰색, 기본 흰색이니까 여기는 바꿀 필요 없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숫자 1 여기 입력하면 되는데요. 글자 입력은 현재 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숫자 1 입력을 하면 입력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고요. 도형 안에 글자 넣기 메뉴 있습니다. 클릭해서 그 다음 숫자 1 입력해주면 돼요. 이제 바깥쪽 테두리 선택하면 글자를 블럭 설정한 것과 같죠? 테두리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글꼴부터 설정할게요. 먼저 글꼴을 도둠 입력해서 엔터키 누를게요.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키워줄게요. 그 다음 글자의 색깔은 따로 바꿀 필요 없죠. 검정 상태에서 정렬, 여기 가운데 정렬 지정하면 수평 수직 모두 맞죠. 이제 위치 맞출 건데요. 이제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이렇게 위치 맞추고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도형 이렇게 위치를 맞춰 놓으세요. 위아래 간격 맞춰야 되니까요. 조금 이거 좀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놓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타원 이거 위치 맞추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역시 위아래 간격 이 도형과 여기 간격 이렇게 여기를 대충 띄워야 되죠. 그래서 두 개 한꺼번에 저는 같이 할게요. Shift 누르고 두 개 도형 선택, 아래쪽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이동시켜 맞춰 놓을게요. 그리고 제가 위쪽에서 설명 안 한 게 있는데요. 이 도형에 대해서 이것도 이 뒤쪽 도형과 비교해서 위아래 이 위치도 비슷하게 맞춰야 되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이 글상자 선택, 위쪽 화살표 키 조금씩 눌러서 이렇게 위치를 맞춰 놓으세요. 이제 오른쪽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글상자 만들도록 할게요. 조건에 보면 이건 글상자 크기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글상자 만들기 위해서 가로 글상자를 먼저 도구에서 선택, 그 다음 시작 위치, 출력 비교해서 최대한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최대한 비슷하게 그 위치를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 마우스 클릭 쭉 드래그해서 이제 오른쪽 끝과 아래쪽 그 크기 대충 비슷하게 맞춰 놓을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마우스 놓아주세요. 첫 번째 줄의 내용은 먼저 입력을 해 볼게요. 입력했다면 이제 바깥쪽 테두리 이걸 클릭한 다음에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그 다음 기본 탭 여기는 크기 설정할 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갈 필요 없습니다. 선 탭 가주세요. 종류가 점선 또는 파선이죠. 종류에서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실선 바로 아래 파선 선택할게요. 굵기는 지시 없습니다. 바꿀 필요 없고요. 채우기 탭 가세요. 채우기 탭 눌러주세요. 그 다음 면색, 색 없음이죠. 여기에 없음 이걸 선택하세요. 그 다음 설정 누를게요. 이제 글꼴 설정해야 되죠. 위에서 다시 글꼴 이름 도둠 입력해서 엔터키 누를게요.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키워줄게요. 그 다음 정렬, 여기 가운데 정렬로 지정하세요. 이제 아래쪽에 동일한 거 다시 하나씩 만들 필요 없고요. 세 개 도형을 Shift 누르고 클릭 그리고 도형이 너무 붙어 있는 경우에 이 선택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화면을 컨트롤 마우스 휠 이렇게 움직여서 화면 크게 한 다음에 Shift 키 누른 상태로 클릭하면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세 개 도형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복제해야 되죠. 그래서 복제하는 단축키 컨트롤 키 누르고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그대로 내려야 되죠. 그래서 수직 수평 내려올 수 있게 도와주는 단축키 Shift 키, 그래서 Shift와 컨트롤 키 같이 눌러주세요. 키보드 그렇게 누른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에 더하기 표시 나타났죠. 그러면 아래쪽으로 한번 드래그, 적당하게 간격 떨어뜨려 놓고요. 마우스 놓아주고 다시 한번 선택 그대로 되어 있죠. 컨트롤 Shift 키 누른 상태로 또 한번 이렇게 드래그, 그래서 뒤쪽에 있는 도형과 아래쪽의 간격 적당하게 이렇게 아래쪽을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도형의 위쪽 아래쪽 간격이 또 맞지 않을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클릭 Shift 누르고 클릭 그 다음에 화살표 키 위아래 이렇게 눌러서 위아래 간격 맞출 수 있겠죠. 최대한 비슷하게 생각되는 정도로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글자들 수정할 거 있죠? 내용들 수정을 해주세요. 내용들을 수정했다면 이제 1, 2, 3번 이 뒤에 있는 도형들 색깔 서로 다른 색깔로 지정해야 되죠. 1번 뒤에 있는 도형 여기는 바꿀 필요 없고요. 2번 뒤에 있는 도형 클릭해 다시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채우기 탭에서 면색 1번 뒤에 있는 도형과 다른 색깔 아무거나 하나 지정을 하도록 하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3번 뒤에 있는 도형도 선택 다시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이번에는 1번 뒤에 2번 뒤에 있는 도형과 다른 색깔 아무거나 하나 찾아 클릭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전체적으로 모양들 그리고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출력과 최대한 비슷하게 배치되어 있으면 됩니다. 저는 이 도형들만 조금 아래로 바꾸도록 할게요. 3개 한꺼번에 위치 바꿀게요. 아래쪽 화살표 키로 조금만 이렇게 위치해서 최대한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을게요.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이제 파일 저장을 해주세요. 이제 나머지 3페이지 내용만 남았죠? 그거는 다음 강의에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